지금 누구 손을 잡을지 정하라고 하면요. 셋 중 한 명은 반드시 상처로 남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는데요. 응급실 밤을 통과한 다음 날 지은호는 이상하게도 커피 맛이 달랐다고 말했는데요. 밤새 지켜본 이지혁의 창백한 얼굴, 링거줄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진 손끝, 그리고 새벽 무렵에 불쑥 튀어나온 반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답니다. 은호야,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은 애써 평정한 목소리였는데요. 속내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떠올리다가 낮이 되어도 밤 같은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 있었답니다. 그날 오후 박성재가 들렀습니다. 박성재는 멀리서도 사람 마음을 읽는데 능한 사람이었는데요. 문턱 자재 샘플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시선은 계속 지은호의 표정을 훔쳐봤습니다. 지은호 팀장, 밤새 병원 갔다며? 얼굴이 많이 상했네. 지은호는 괜찮다고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평소보다 느리게 올라오는 걸 박성재는 놓치지 않았답니다. 박성재는 자신이 무슨 말을 보태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뱉는 순간 이지혁과의 오래된 우정이 금가기 시작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작업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문틀 세라믹은 잘 설득했고 인조 대리석은 색감 깨진다 했지? 역시 내 감이 맞아. 저녁 무렵 이지혁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에 고열은 내렸지만 눈빛이 아직 미열 같았는데요. IR은 통과했어. 이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깔끔하진 않네? 지은호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박성재도 귀가 쫑긋했죠. 조건이 뭐였는데요? 지은호가 묻자 이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디자인 의사결정권을 외부에서 일부 가져가겠다네. 그래도 턴키팀은 지키면 된대. 그 말 속에 뼈가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외부가 의사결정권을 가져가면 결국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건 자신 같은 내부 실무자의 자리라는 걸요. 그날 밤 셋은 우연처럼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연은 아니었어요. 박성재가 아무렇지 않게 둘 다 잠깐 나와라. 소주 한 병만 놓고 얘기하자 라고 했거든요. 잔이 돌고 침묵이 돌았고 결국 이야기도 돌았답니다. 이지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제는 고마웠다. 고맙다는 말 뒤에 할 말이 더 있었는데요. 그게 목구멍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그러다 이지혁이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난 지금은 내가 좋다. 그게 복잡하면 복잡한 채로라도 좋다. 박성재의 손가락이 잔을 2번 탁탁 두드렸습니다. 그럼 나도 말해야겠다. 나도 오래 좋아했어. 길게 말 안 할게. 이지혁, 너도 알잖아. 잔 표면이 파문처럼 흔들렸는데요. 그 파문은 셋의 마음으로 번졌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장난스레 넘길 수가 없었어요. 지은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둘 다 그 말하기 쉬웠겠어요? 고맙다. 근데 나 지금은 일 먼저 잡고 갈게요. 말끝이 딱딱해 보였지만 사실은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역시 네가 그런 애지. 일로 도망가도 괜찮다. 오늘만은. 이지혁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지. 지은호의 방식.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에는 지은호의 시간을 존중하겠다는 뜻과 놓칠 생각은 없다는 고집이 동시에 들어있었답니다. 며칠 뒤 사업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불붙었는데요.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이 비용 구조를 물었고 고성이가 더 쿨한 목소리로 덧붙였답니다. 브랜드를 키우려면 사람도 교체를 고려해야죠. 감정이 흔들릴 때가 아니에요. 고성이의 말은 딱딱했는데요. 사실은 정확했어요. 숫자는 감정보다 빠르게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지혁은 의외로 단호했답니다. 사람을 바꿔서 얻는 이익보다 신뢰를 지켜서 만드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석은 오래된 사업가 특유의 침묵으로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는데요. 그 침묵은 정말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처럼 무거웠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턴키팀과 지은호, 그대로 간다. 그 말은 회사의 숫자도 자신의 감정도 동시에 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카페에서 설계안을 손봤는데요. 문턱 자재를 두고 고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비용을 낮추면 안전이 흔들리고 색감을 지키면 견적이 튀는데요. 그 사이로 이지혁과 박성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답니다. 누가 더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더 나은 내가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지은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재표에 칸마다 메모를 달았는데요. 미학보다 안전 우선, 고객 동선에서 하부 충돌 위험 제거, 코너 가드 색상 맞춤. 이런 메모는 사실 자재에 관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마음에 관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예쁘기만 한 사랑보다 다치지 않게 하는 사랑. 지은호는 문득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반전이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요. 견적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소문이 돌았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특정 단가표와 시공 일정이 경쟁팀에 그대로 찍혀나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지혁은 덮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자. 박성재가 직접 나섰고 자료 흐름을 하나씩 짚어가며 데이터 기록을 추적했는데요. 기록은 의외의 곳에서 멈췄답니다. 박성재는 말끝을 아꼈고 지은호는 잠깐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키려는 팀과 나를 지키려는 사람 사이가 불쑥 어색해졌거든요. 다행히도 그건 내부의 고의가 아닌 외주 업체의 케어리스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사이의 긴장은 세 사람 모두의 속을 까맣게 태웠지요.
박성재가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슬쩍 덧붙였답니다. 이런 구간에서 사람이 드러난다. 지은호, 넌 끝까지 팀 먼저 걱정했더라. 지은호는 애써 가볍게 말했지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다시 일상 같은 전장이 이어졌습니다. 견적 수정, 고객 미팅, 자재 입고, 일정 재배열이 숨 돌릴 틈 없이 몰아쳤는데요. 그 와중에 이 지역의 어머니 김다정이 전화를 했답니다. 지혁아,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아주 평범한 안부였는데요. 이 지역은 전혀 평범하게 듣지 못했어요. 이상철의 오래된 침묵, 조홍래의 느릿한 농, 김장수의 잔소리 같은 안부들이 한꺼번에 귓속을 지나갔답니다. 가족이라는 건 이렇게 사소한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두곤 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이 지역은 생각했어요. 내가 비혼주의라고 선언해도 누군가의 식탁과 목소리에서는 결국 사랑의 모양을 배운다. 그 생각은 곧장 지은호로 흘렀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방식이 꼭 연애만은 아니라는 걸 이 지역은 조금 늦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박성재는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박진석과 고성희 사이의 미묘한 기류, 집안의 재편 논의, 회사의 라인 정비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었답니다. 성재야,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박진석의 말은 실속을 요구했는데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더 차분했어요. 감정보다 전략이다. 그런데도 박성재는 이상하게도 전략만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지은호를 떠올리면 전략표 위에 적어놓은 숫자들이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히는 것 같아졌거든요. 결국 박성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심했답니다. 지은호가 지켜야 할 게 있다면 내가 바람막이가 된다. 그 결심은 오래된 우정과 새로워지는 마음 사이에서 나온 답이었는데요. 웃기게도 그 두 개는 서로 충돌하지도 완전히 포개지지도 않았답니다. 클라이맥스는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쇼룸 시범 오픈을 하루 앞두고 문턱 자재가 미세하게 뜨는 현상이 발견됐거든요. 아주 작은 턱이었는데요. 걸음이 빠른 손님이라면 충분히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각도였답니다. 누구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오류였는데 지은호는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오늘 밤 안에 갈아야겠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답니다. 일정이 촘촘했고 비용도 문제였어요. 이 지역은 조용히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했는데요. 박성재는 야간 작업팀 붙이자. 내가 선배 라인으로 사람 땡겨볼게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셋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고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밤을 선택했답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지은호의 손등이 살짝 베었는데요. 피가 비치자 이 지역의 표정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병원 가자.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밴드 붙이면 끝나요. 그 짧은 대화에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답니다. 박성재는 말없이 약국에서 더 두툼한 밴드를 사와서 지은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네가 혼자 아픈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나라는 거 알지? 그 말은 가벼웠는데요. 듣는 사람의 심장은 가볍지 않았답니다. 지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그 고개에는 알아요라는 말이 들어있었어요. 다음 날 쇼룸 시범 오픈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고객 반응은 좋았고 발걸음도 가벼웠답니다. 그날 저녁 잠깐의 여유가 생겼고 셋은 다시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술 없이 따뜻한 국물과 밥 한 그릇씩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편안한 식탁에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고백의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펼칠지 생각했고 박성재는 지켜냄의 다음 페이지에 무엇을 쓸지 고민했지요. 지은호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아주 느리게 굴려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오늘 밤 얘기할래? 박성재가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지은호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올렸어요. 네, 두 분 다 들어줘요. 오늘은 도망 안 갈래요. 세 사람은 서로를 똑바로 보았고 숨 한 번씩 들이켰습니다. 지은호는 먼저 이지혁을 봤습니다. 지혁 선배, 어젯밤에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사실 선배였어요. 근데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면 내가 일하는 방식과 선배의 책임이 흔들릴까봐 무서웠거든요. 다음으로 박성재를 봤습니다. 성재씨, 나 오래 지켜봤죠. 덕분에 많이 버텼어요. 근데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면 나는 빚을 지는 사람처럼 될까봐 두려웠어요. 두 문장은 닮았는데요. 서로 다른 떨림을 갖고 있었답니다. 빚지지 않으려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한 사람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그때 작은 반전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성재야, 내가 어젯밤에 사람 붙였다는 얘기 들었다. 비용은 내가 막는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건조함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번에는 이상철에게 메시지가 왔답니다. 지혁아, 쉬엄쉬엄 해라. 엄마가 만든 반찬집에 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말들이 세 사람의 긴장을 아주 조금 풀어줬는데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지혁이 말했답니다. 은우야, 난 비혼주의라고 말해왔지. 근데 그게 네가 아닌 모든 사람과의 이야기였다는 걸 요즘 알아가고 있어. 그 말은 어쩌면 무모했고 어쩌면 성급했어요. 그런데도 솔직했답니다. 박성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솔직함은 공평해야지. 나도 솔직해질게. 내가 너를 좋아하는 동안 우정이 변질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우정보다 너의 표정이 더 중요하더라. 지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게 웃었는데요. 두 사람 다 참 못됐네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 걸 나한테 떠넘기고.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감사였어요. 지은호는 천천히 자신이 내려야 하는 선택의 모양을 정리해봤습니다. 사랑은 결국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걸 이 며칠 동안 너무 선명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지은호는 결심을 꺼냈답니다. 당장 정답을 줄 순 없어요.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할게요. 일과 사랑이 서로를 부수지 않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내가 뒤로 숨지 않겠다고요. 도망 안 가겠다고요. 그 말은 완벽한 선택의 문장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었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기다릴게. 대신 나도 뒤로 숨지 않겠다. 박성재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다. 대신 나도 우정 뒤에만 숨지 않겠다. 세 사람은 약속처럼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날 밤 각자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도 이상하게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서로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확신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뒤 박영라가 지은호의 카페에 그림 전시를 의논하러 찾아왔거든요. 박영라는 조심스럽고 차분한 성격이라 말투부터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답니다. 그림을 보다가 지은호가 슬쩍 물었어요. 이 그림 누가 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박영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답니다. 가장 바라는 사람한테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으면 더 좋고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이지혁과 박성재가 동시에 들어왔는데요. 지은호는 잠깐 숨이 막혔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둘을 반겼답니다. 그 장면은 오래 기억될 거예요.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그림을 같이 바라보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결국 선택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단 하나의 정답을 지정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태도로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다음 회를 예고하게 되었는데요.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이름을 한 칸 내려놓고 책임이라는 이름을 한 칸 올리려고 하고요. 박성재는 우정과 사랑 사이의 경계를 스스로 더 투명하게 만들려 하고요. 지은호는 일과 마음을 같은 손으로 붙잡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려 합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지요? 그러다 셋 다 다친다. 그런데도 셋은 알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프게 남는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그날 밤 지은호가 혼잣말처럼 적어둔 메모가 있습니다. 문턱은 언제나 있다. 누군가 넘어지지 않게 오늘은 내가 무릎을 굽힌다.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사랑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지혁과 박성재에 대해서도 동시에 맞는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더 궁금해졌답니다. 이지혁이 어떤 문턱 앞에서 다시 고백을 꺼낼지, 박성재가 어떤 바람막이로 서게 될지, 그리고 지은호가 어떤 속도로, 어떤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발음하게 될지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셋 다 이미 뒤로 숨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런 약속은 보통 누군가를 끝까지 붙잡는 힘이 되더라고요.